법정에서 패소 직전까지 몰리고 경찰마저 사건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그날 밤 김만호는 평생 입에 대지 않던 술을 마셔댔습니다. 소주병을 하나 둘 비워가며 거실벽에 걸린 지혜의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얘가 너무 성급했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김만호는 술에 취해 지혜의 사진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널 못 찾았구나. 정말 미안해. 80세 노인이 아이처럼 울며 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아빠가 모든 걸 망쳤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완전히 절망에 빠진 순간 순자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딸을 찾겠다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기적처럼 초인종이 울리고 이현주 PD가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희망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낡은 단독주택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80세 김만호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은 아버지입니다.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다리를 주물러가며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찬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줍니다. 침대 옆에 누워있는 아내 순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을 재어봅니다. 오늘도 미열이 있네요. 순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한때는 김만호와 함께 딸을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예전처럼 김만호와 함께 딸을 찾으러 다닐 수 없게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에요. 순자는 힘겹게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수가 줄어든 지 오래지만 김만호는 아내의 모든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살에 만나 6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니까요. 김만호는 순자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혈당 측정기를 가져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찌르는 순간 순자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지만 참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도 벌써 몇 년째입니다. 오늘은 수치가 좀 나아졌네요. 다행이에요. 순자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김만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실로 나와 커피를 끓이는 동안 김만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거실 한쪽 벽으로 향합니다. 20장이 넘는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모두 딸 지혜의 사진들입니다. 돌잔치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25회의 시간이 그 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진마다 지혜의 성장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가장 큰 사진은 지혜가 25살이 되던 해 생일에 찍은 것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비는 모습이 김만호의 마음속 보물입니다. 그때 지혜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힌 지 한 달 후 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옆에는 지혜가 대학교 2학년 때 찍은 MT 사진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 눈부십니다. 그때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김만호는 사진 속 지혜의 친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들여다본 사진이지만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지혜야, 오늘도 널 찾으러 간다. 김만호는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이 말을 중얼거립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아침 인사입니다. 사진 속 지혜는 오늘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격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만호는 지혜의 사진에 손을 대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김만호는 낡은 가죽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이 가방은 지혜가 아버지 환갑잔치 때 선물해 준 것입니다. 가방 안에는 지혜의 사진들과 실종신고서, 사본들, 그리고 20년 동안 모은 단서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김만호에게는 희망의 조각들입니다. 가방 겉면에는 지혜의 사진이 코팅되어 붙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로 향하는 곳은 동네 파출소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지만 김만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관절염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일 똑같은 대답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밤사이에 제보 전화가 왔을지도 모르니까요. 파출소 앞에 도착하자 젊은 경찰관 박순경이 김만호를 먼저 알아봅니다. 김만호 아버님, 오늘도 오셨네요. 박순경은 김만호를 보면 항상 안쓰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첫 발령지가 이 파출소인 박순경도 벌써 김만호와 3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지만 이제는 김만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지혜에 대한 새로운 제보가 있었나요? 김만호는 가방에서 지혜의 사진을 꺼내 보여줍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행동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직까지는. 하지만 저희도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 박순경은 고개를 숙입니다. 20년째 똑같은 대화지만 김만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없으면 내일이라도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믿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파출소를 나온 김만호는 지하철을 타고 실종아동센터로 향합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새 정거장을 가야 합니다. 출근 시간이라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지하철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김만호의 가방에 달린 지혜의 사진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 보는데 뭐 하시는 분일까? 실종된 가족을 찾고 계시나 봐요. 참 안타깝네요. 20년도 넘었다는데 아직도. 김만호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니까요. 딸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당당합니다. 자신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종아동센터에 도착하면 김태호 상담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김태호 상담사는 김만호가 센터를 찾기 시작한 지 10년째 함께하고 있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공무적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김만호를 걱정해 줍니다. 아버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계속 관련 기관들과 연락하고 있어요. 경찰청과도 협력해서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만호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혼자서 어떻게 버텼을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분들을 통해 확인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 앞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만호 아저씨 또 지나가네.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도 포기를 못하시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하는데 부인분도 아프신데 집에서나 돌보시지. 김만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에도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처음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식을 잃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김만호가 들어서자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밉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만호의 손을 잡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김만호는 압니다. 순자도 지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김만호가 매일 딸을 찾으러 나가는 것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김만호는 순자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별다른 소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만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김만호는 다시 거실벽의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지혜가 웃고 있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 리본을 목에 걸고 있는 사진, 중학교 졸업식에서 교장 선생님과 악수하는 사진, 고등학교 축제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대학교 입학식에서 벚꽃과 함께 찍은 사진. 모든 사진마다 김만호와 순자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밤이 깊어도 김만호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지혜 생각뿐입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긴 할까? 아버지를 그리워하긴 할까? 혹시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김만호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니까요. 김만호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화요일 오후, 집 앞 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의 약을 정리하고 있던 김만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택배나 가스검 침원이겠거니 생각하며 대문을 열었는데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만호 선생님 댁이 맞나요? 저는 KBS 지역방송국에서 일하는 프로듀서 이연주라고 합니다. 이연주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만호는 당황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요? 혹시 지혜와 관련된 소식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제작하려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실은 저희가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실종, 미제 사건들을 다시 조명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연주의 설명을 들으며 김만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방송에 나간다고 해서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얼굴을 본다면 혹시 모르죠. 저희 딸 지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선생님께서 20년 동안 딸분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호는 거실로 이연주를 안내했습니다. 순자도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연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벽에 걸린 지혜의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딸분이셨네요. 이렇게 많은 사진을 보관하고 계시다니. 이 사진들이 저희한테는 전부입니다. 지혜가 없으니 사진으로라도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김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노트북을 꺼내며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실종되던 날의 상황부터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까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시 지혜 양과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서 수상했던 사람은 없었나요? 글쎄요. 지혜는 워낙 사교적이어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대학 동기들, 아르바이트 동료들, 모두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김만호는 기억을 더듬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연주가 가져온 자료 중에 김만호도 처음 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구하신 거죠? 이연주가 보여준 사진에는 지혜와 함께 한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어딘가에서 찍힌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꽤 친밀해 보였습니다. 김만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지혜와 친했나 보네요. 저희가 당시 지혜 양의 대학 동기들을 인터뷰하던 중에 찾아낸 사진입니다. 이 남자는 최민구라는 사람인데 지혜 양과 같은 과 동기였다고 하네요. 최민구. 김만호는 그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혜가 대학 다닐 때 집에서 언급했던 이름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최민구라는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아직 연락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에 연락이 끊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연주는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지혜의 행적을 정리한 표, 실종 전후 상황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들이었습니다. 김만호는 20년 동안 혼자서 정리해온 자료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종 전날 지혜 양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통화 상대방을 아시나요? 김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실종 당일 오전에 지혜 양이 원룸에서 나온 후 카페에 들렀다는 목격 증언이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경찰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김만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노트북 화면을 김만호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지혜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찍힌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역시 최민구와 함께 찍힌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지혜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혜 양의 표정이 좀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김만호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평소 사진을 찍을 때마다 환하게 웃던 지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민구의 당시 동기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민구가 지혜 양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특별한 감정이요? 네. 짝사랑 같은. 하지만 지혜 양은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만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당시에 지혜가 그런 고민을 털어놨다면 좋았을 텐데. 혹시 최민구가 지혜 양의 일상을 지나치게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지혜 양이 다니는 카페, 아르바이트 하는 곳까지 자주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럼 그 친구가 우리 지혜를. 김만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연주는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민구의 당시 행적, 지혜와의 관계, 그리고 실종 이후의 행방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보나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김만호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만호를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지혜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촬영 일정을 잡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민구 씨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연주가 떠난 후 김만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민구라는 이름, 지혜와 함께 찍힌 사진들, 그리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20년 만에 실마리가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김만호는 지혜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방송국 PD 이연주가 떠나고 며칠이 지난 후 김만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몰랐던 최민구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여보, 저 최민구라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김만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놓고 김만호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순자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김만호는 이연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민구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주소는 찾지 못했지만 동네 주민들 말로는 성남 쪽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아니요, 기다릴 수 없어요.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김만호는 그날부터 성남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최민구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을 수소문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드디어 한 부동산에서 최민구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김만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년 만에 지혜와 관련된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마른 체구에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분명 최민구였습니다. 김만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최민구 씨 맞나요? 저는 김지혜의 아버지 김만호라고 합니다. 최민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놀란 표정을 감추려 애쓰고 있는 게 역력했습니다. 김지혜요? 누구? 아, 대학 동기였던. 그런데 왜 갑자기? 20년 전에 우리 딸이 실종됐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최민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마지못해 김만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혼자 사는 남자의 삶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지혜가 실종됐다는 건 나중에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때 지혜와 많이 친했던 것 같은데 혹시 실종 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김만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최민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요. 하지만 김만호는 최민구의 태도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온 사진을 봤는데 지혜와 꽤 가깝게 지냈던 것 같던데요. 사진이요? 무슨 사진 말씀이세요? 최민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만호는 가방에서 이연주가 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말입니다. 지혜와 함께 찍은 거죠?
사진을 본 최민구의 얼굴이 더욱 경직됐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과 동기들끼리 찍은 건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둘이서만 찍은 사진이 많죠? 다른 친구들은 없고. 김만호의 질문에 최민구는 당황하는 기색을 더욱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김만호는 최민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혹시 지혜의 원룸 주소를 알고 계셨나요? 원룸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비밀번호는요? 김만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최민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밀번호요? 그걸 제가 왜 알아야 하죠? 경찰 조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혜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누군가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다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김만호가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최민구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죠. 과연 최민구는 더욱 초조해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묻죠? 저는 그냥 같은 과 동기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동기들 말로는 지혜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최민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저는 그냥 친구로 생각했어요.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민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만호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혜가 다니던 카페나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자주 나타났다는 것도 우연이었나요? 그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최민구의 변명은 점점 더 억지스러워졌습니다. 김만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지혜한테 뭘 한 거예요? 김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민구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식으로.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텐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최민구는 일어나서 김만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김만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절망감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지혜가 어디 있는지 말해요. 당신이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해요. 모른다니까요. 그만 좀 하세요. 최민구가 김만호를 밀어내려 하자 김만호도 맞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지혜가 당신 때문에 고생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스토킹까지 했으면서. 스토킹이요?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최민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만호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 최민구는 김만호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김만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만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김만호는 순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만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 볼 겁니다. 김만호의 눈에는 20년 만에 보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민구와의 첫 대면 이후 김만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연주 PD와도 자주 연락하며 새로운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만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연주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최민구 씨가 저희 방송국에 연락했어요. 선생님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협박한다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난리예요. 김만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최민구를 스토킹한다고요? 협박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제가 언제... 최민구 씨 말로는 선생님이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웃들한테까지 자신을 범인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김만호는 최민구와 만난 후 며칠 동안 그의 집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또 최민구가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나 지켜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킹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주변을 살펴본 것뿐인데요.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최민구 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일단 좀 자제해 주세요. 하지만 김만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민구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더욱 수상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면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할까요? 며칠 후 김만호는 최민구가 다니는 직장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나는 최민구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최민구 씨, 김만호가 부르자 최민구는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만호의 모습을 확인하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또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미 할 말은 다 했잖아요. 잠깐만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우리 지혜를 위해서. 지혜 그만 좀 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최민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구는 더욱 당황하며 김만호에게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최민구가 큰 소리로 외치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만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딸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단서를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사람들은 80세 노인이 젊은 남자를 쫓아다니는 모습만 보고 김만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누군가 경찰을 불렀고 김만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따라다니시면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어요. 담당 경찰관의 주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김만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김만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김만호는 확신했습니다. 최민구의 반응이 너무 과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민구가 정말로 고소장을 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만호 선생님, 최민구 씨가 스토킹 혐의로 정식 고발했어요. 이연주의 전화를 받고 김만호는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다니. 그리고 더 문제는 최민구 씨가 언론에 나서겠다고 해요. 자신이 억울하다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범인 취급한다고. 다음 날 뉴스를 본 김만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최민구가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혜 양의 대학 동기였을 뿐입니다. 20년 전 일을 가지고 갑자기 범인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아버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최민구의 눈물 어린 호소에 여론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도 최민구를 동정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무고한 사람 괴롭히네. 딸 잃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했다. 증거도 없으면서 왜 저 사람을 의심하는 거야? 김만호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동네를 나다닐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 아저씨가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다면서? 아이고, 딸 찾겠다고 저렇게까지. 이제 선을 넘은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것은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주던 이웃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종아동센터에 갈 때도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님,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태호 상담사조차 김만호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김만호는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김만호를 응원해주던 순자마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최민구 씨가 범인이 확실한가요?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자의 말에 김만호는 상처받았습니다. 아내마저 자신을 의심하다니. 당신도 날 믿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라 증거가 너무 없잖아요. 그냥 의심만으로는. 김만호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딸을 찾겠다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순자가 김만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포기하지는 말아요. 우리 지혜는 포기하지 말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을 의심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딸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끝까지 해봐요. 우리 지혜를 위해서. 순자의 격려에 김만호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아내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김만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더라도 세상이 자신을 오해해도 딸 지혜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최민구의 고발 이후 김만호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출석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김만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80평생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죄명을 읽어보니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변호사라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김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없거니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딸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날 김만호는 낡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지혜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그 정장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최민구와 마주 앉은 순간 김만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민구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김만호는 혼자서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구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준비한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저희 의뢰인을 따라다니며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집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직장까지 따라와서 괴롭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입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며 김만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최민구의 집 근처에서 찍힌 사진들,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최민구가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혜가 어디 있는지 말해요. 당신이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김만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딸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개인의 사정이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김만호 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접근하신 것은 명백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최민구는 증인석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대학 동기였을 뿐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범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김만호는 완전히 절망 상태였습니다. 패소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김만호 씨,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나요? 딸을 잃은 아픔은 이해하지만 선을 넘으신 것 아닌가요? 김만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사회적 시선도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동네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만호 아저씨, 법정까지 가게 됐다면서요? 동네 슈퍼 사장도 김만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에서 경계하는 시선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딸 찾겠다고 무고한 사람까지 괴롭히시면 이제 선을 넘으신 것 같은데.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김만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2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던 안타까운 아버지에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고집불통 노인으로 바뀌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김만호 아버님, 지혜 양 실종 사건 재수사를 종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말에 김만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운 단서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고 최민구 씨 측에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어서 오히려 김만호 아버님이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새로운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사건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만호는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보인 희망의 빛마저 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종아동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저희도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김태호 상담사조차 김만호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혹시 잠시 센터 방문을 자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가족분들도 계시고. 김만호는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 주던 사람들마저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만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지혜의 사진들이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하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평소 김만호를 응원해주던 순자마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최민구 씨가 범인이 확실한가요?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자의 말에 김만호는 상처받았습니다. 아내마저 자신을 의심하다니. 당신도 날 믿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라 증거가 너무 없잖아요. 그냥 의심만으로는. 그리고 벌써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 김만호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딸을 찾겠다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김만호는 처음으로 술을 마셔댔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던 김만호였지만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소주병을 하나 둘 비워가며 김만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여보, 술은 그만 드세요. 몸에 독이에요. 순자가 말렸지만 김만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찰도 포기했고 사람들은 다 나를 이상한 노인으로 보고 법정에서도 질 게 뻔하고 이제 정말 끝이야. 김만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절망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널 못 찾았구나.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김만호는 지혜의 사진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80세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딸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를 용서해다. 아빠가 모든 걸 망쳤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요? 순자가 문을 열어보니 이현주 PD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현주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소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큰일 났어요.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있던 김만호도 이현주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제보요? 해외에 살고 계시던 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20년 전 지혜 양 실종 당일을 목격하셨다고 해요. 김만호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술이 깨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이에요? 네. 그분이 지혜 양과 최민구 씨가 크게 다투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하세요. 그리고 최민구 씨가 지혜 양을 따라다니며 스토킹했다는 것도 목격하셨대요. 이현주는 흥분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분이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미국에서 사업하시다가 은퇴 후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최근 뉴스를 보시고 연락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단순한 연인 싸움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심상치 않았다고 하세요. 김만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이 완전히 깼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분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계세요. 바로 그때 순자가 김만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끝까지 해요. 우리 지혜는 포기하지 말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을 의심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딸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김만호는 지혜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다시 시작할게.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다음 날 아침 김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이현주가 전해준 소식 때문에 한잠도 잘 수 없었지만 오히려 몸은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희망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단정하게 입으세요. 순자가 김만호의 옷을 정리해주며 격려했습니다. 김만호는 지혜가 좋아했던 짙은 남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오전 10시 김만호와 이현주는 서울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목격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만호 선생님이세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박영숙은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이 영어가 섞인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서주셔서. 김만호가 감사 인사를 드리자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때 좀 더 신경 썼다면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영숙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일도 기록해뒀거든요. 김만호와 이연주는 긴장하며 박영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이 20년 전 3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친구를 만나러 대학로에 갔는데 카페 앞에서 젊은 남녀가 격하게 다투는 걸 봤어요. 박영숙이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꼼꼼한 글씨로 그날의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정말 화를 내고 있었어요. 왜 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어? 나를 따라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김만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남자는 뭐라고 했나요? 남자는 계속 변명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야. 오해야. 널 걱정해서 그랬던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여자분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박영숙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태도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여자분이 가려고 하니까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여자분이 놔줘 하며 뿌리쳤는데도 계속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여자분이 결국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그런데 남자가 오토바이로 그 택시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단순한 연인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김만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혹시 그 남자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이연주가 최민구의 사진을 보여주자 박영숙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그리고 눈빛이 뭔가 집착적이었어요. 박영숙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김만호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그 남자를 본 적이 있어요. 같은 카페에서 여자분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여자분은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구석진 자리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제였나요? 실종되기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김만호는 박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나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증언이 우리 지혜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박영숙은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려 애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택시를 따라갈 때 번호판을 봤어요. 완전히는 기억 안 나지만 앞에 두 자리가 서울 34였던 것 같아요. 이연주가 급히 메모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는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그 택시는 어느 방향으로 갔나요? 강남 방향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그쪽으로 가야 해서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 오토바이가 택시를 앞질러서 막더라고요. 김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택시를 막았다고요? 네. 위험하게 앞으로 끼어들어서 택시를 세웠어요. 저는 그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연인 싸움 치고는 너무 과격했거든요. 박영숙의 증언을 들으며 김만호는 그날 지혜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딸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혼자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하지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연주가 더 자세한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평소에도 그 여자분을 스토킹했다는 걸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한 번은 그 여자분이 아르바이트하는 서점에서 봤어요. 그 남자가 책을 읽는 척하면서 계속 그 여자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자분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지만요. 김만호는 최민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놈이 법정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하다고 했다니. 이 모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당시 일기도 있고 기억도 선명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증언하겠습니다. 박영숙의 말에 김만호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지혜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를 나서면서 이현주가 김만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 증언으로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오히려 최민구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김만호는 순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제 희망이 보여요. 우리 지혜가 정말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순자도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요. 그날 밤 김만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이제 아빠가 널 위해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박영숙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지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현주 PD가 박영숙의 증언과 일기장 사본을 경찰에 제출하자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언론들도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만호 선생님,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지혜 양 사건을 정식으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대요. 이현주의 전화를 받은 김만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경찰이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냉담했던 담당 형사의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만호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해 보겠습니다. 한편 최민구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으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민구의 변호사는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려 했지만 박영숙의 구체적인 증언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단순히 같은과 동기로서 지혜 양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스토킹이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급속히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최민구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왜 스토킹한 사실을 숨겼을까? 20년 전부터 범인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택시까지 막았다면서?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니야? 인터넷 댓글들도 최민구에게 불리하게 돌아섰습니다. 김만호는 이런 변화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최민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김만호가 일방적으로 의심받는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최민구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최민구 씨, 박영숙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신이 지혜 양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최민구는 예전과 달리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부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셨는데
카페에서도 우연이고 서점에서도 우연이고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우연인가요? 저는 정말로 그럼 지혜 양과 카페에서 다퉜다는 것도 거짓말인가요?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다는 것도 거짓말인가요? 최민구는 더 이상 당당하게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목격자와 증거가 나오자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20년 전 자료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김만호 아버님,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김만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최민구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보니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김만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른 여성들이요? 네. 대학 시절 다른 여학생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들킨 적이 있고 그 여학생이 학교에 신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직장 동료 여성을 스토킹해서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당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최민구의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패턴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자 최민구의 신빙성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최민구가 지혜 양 실종 직후 자신의 컴퓨터를 포맷한 기록이 있습니다. 포맷이요? 네. 실종 사건 발생 3일 후에 컴퓨터 수리점에서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포맷했습니다. 수리점 사장 말로는 컴퓨터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굳이 포맷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만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런 시점에 컴퓨터를 포맷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증거인멸을 위해서죠. 지혜 양과 관련된 사진이나 개인정보, 스토킹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정황들이 하나둘씩 밝혀지자 최민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최민구의 모습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최민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최민구와 김만호를 함께 불러대질 조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20년 만에 벌어지는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최민구 씨, 이제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과거 행적도 밝혀졌고 컴퓨터 포맷 기록까지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조사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김만호는 20년 만에 마주한 최민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민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최민구 씨, 지혜 양을 스토킹한 것은 사실인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실 안은 시계 소리만 똑똑거렸습니다. 최민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정말 지혜를 좋아했어요. 드디어 최민구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를 싫어했어요.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었어요. 지혜가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김만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려 했던 거군요. 저는 그냥 지혜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정말로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요? 김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그날 택시를 막았나요? 왜 지혜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녔나요? 왜 오토바이로 택시를 위험하게 막았나요? 최민구는 더 이상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민구 씨, 지혜 양이 실종된 그날 오후에 정확히 뭘 했는지 말해주세요. 더 이상 숨길 게 뭐가 있나요?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최민구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때 김만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왜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나요? 왜 스토킹한 사실을 숨겼나요? 왜 컴퓨터를 포맷했나요? 김만호의 눈에는 20년간 쌓인 분노와 절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지혜를 그렇게 괴롭혔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법정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는 정말 뭐가 정말이에요. 20년 동안 저희 부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김만호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담당 형사들도 김만호의 절규에 숙연해졌습니다. 우리 지혜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25살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최민구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만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인가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인가요? 후회해서 흘리는 눈물인가요? 김만호가 최민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김만호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눈물이 아니라 우리 지혜의 피눈물이에요. 20년 동안 저희 부부가 흘린 피눈물이에요. 조사실이 완전히 숙연해졌습니다. 최민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최민구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혜 양 실종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말해주세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최민구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종 당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다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온 김만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의 일부는 밝혀졌지만 여전히 지혜의 행방은 미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최민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지혜를 괴롭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질 조사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전이 없었습니다. 최민구가 스토킹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종 당일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함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만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실마리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경찰서에 가시는 거예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만호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가봐야죠.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김만호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연주 PD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최민구 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최민구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해요. 김만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서에 도착한 김만호는 담당 형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민구가 자백하겠다고 하는데 김만호 아버님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와요? 네, 지혜 양의 아버지에게 직접 사과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하네요. 김만호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최민구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만호가 들어오자 최민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김만호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민구의 첫마디였습니다. 김만호는 아무 말 없이 최민구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지혜에게 뭘 한 거예요? 김만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민구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저를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을 한 거군요. 네. 처음에는 정말 그냥 보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지혜의 일상을 알고 싶었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최민구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다니는 카페에도 가고 아르바이트하는 서점에도 갔습니다. 지혜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기도 했고요. 김만호는 분노를 참으며 최민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집 비밀번호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지혜가 번호를 누르는 걸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화를 낸 거군요. 네. 그날 카페에서 지혜가 저한테 정말 화를 냈어요. 왜 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어? 나를 따라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최민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토바이로 따라간 거군요. 네. 저는 정말 지혜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어요.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막았습니다. 김만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어떻게 됐나요? 김만호의 질문에 최민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가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하면서. 그 다음엔요? 저는 지혜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더욱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최민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김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혜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저를 밀치고 뛰어가려고 했는데 최민구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지혜의 팔을 붙잡았어요. 놓아달라고 했는데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김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혜가 넘어졌어요. 최민구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넘어졌다고요? 네. 제가 팔을 붙잡고 있는데 지혜가 뿌리치려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최민구는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돌에 부딪혔어요.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김만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가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미 최민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만호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해했던 진실이 이렇게 끔찍할 줄이야. 우리 지혜가 그렇게. 김만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민구는 계속 사과했지만 김만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담당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최민구의 자백을 들은 형사는 즉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최민구 씨, 지혜 양의 시신을 어디에 묻었나요? 한강 상류 쪽.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김만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의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민구의 진술에 따라 한강 상류 지역을 수색했지만 2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는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김만호는 집으로 돌아와 순자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붙잡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만호는 지혜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했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지혜야, 아빠가 진실을 밝혀냈다.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아빠가 해냈어. 김만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만 평안했습니다. 지혜야, 그 사람은 벌을 받을 거야. 아빠가 끝까지 지켜볼게. 순자가 김만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혜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널 꼭 만날 거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지혜가 대학 입학식에서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만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야, 사랑한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일상이었습니다.